최근 한국 방위 산업의 횡보가 대단히 눈길을 끌고 있으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은 국산 스텔스기 KF-21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5세대 스텔스기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지만 외형은 상당히 선진적이며 F-22, F-35, FC-31과 비슷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일본과 터키 등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터키는 기술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프로젝트를 계획한 반면 한국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부품 65%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서방 국가들의 성숙한 기술을 일부 채택함으로써 개발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F-35나 F-22 수준은 아니지만 유럽의 타이푼이나 라팔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능동 위상 배율 레이더가 탑재되며 서방 국가들의 무기 체계가 후원됩니다. KF-21의 성능을 보면 유럽, 일본이 보유한 4.5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텔스기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개발에 성공한 고도의 첨단 무기입니다. KF-21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KF-21에 이어 또 하나의 스텔스 무기인 스텔스 전차를 공개했는데 매우 공상과학적인 설계가 눈에 띕니다. 외관은 폴란드에서 출시된 PL-01과 유사하며 각진 모서리 등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주포는 전열 화학포와 같은 첨단 무기로 교체됐으며 고도로 지능화 무인화 경량화되어 차세대 전차에 걸맞는 높은 성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차 프로젝트는 아직 추상적인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의 미래 항공모함 프로젝트는 매우 구체적이며 규모도 거대합니다. 최근 일본이 이즈모급 헬리콥터 항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자 한국도 질세라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큰 수상함인 독도급 상륙함은 만재배 수량이 2만 톤에도 미치지 못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항모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항공모함 개발 아이디어를 거듭 제안해왔습니다. 당초 한국은 이탈리아의 카보우르급과 유사한 3만 톤급 경항모를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이제 최대 7만 톤급 중형항모로 격상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2개의 항공모함 모법을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는 스키점프대와 넓게 확장된 갑판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최대 F-35B 32대와 헬기 8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통합 마스트가 탑재됩니다. 조선산업이 크게 발달된 한국의 경우 항모 건조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캐터펄트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함정과 F-35B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해군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개조해 미래 핵잠수함 정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한국의 꿈은 항공모함만큼이나 오래됐지만 기술적인 한계와 미국의 제재에 막혀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핵잠수함 건조 계획도 재개됐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는 전략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 6발을 탑재하며 향후 10발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한국의 차기 계획에서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배치3는 핵추진 잠수함으로의 건조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스텔스기와 스텔스 전차까지 최근 한국의 국방계획은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마치 하루아침에 외계의 첨단 기술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고도화된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주변국들의 자극과 추구만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일관된 국민성 그리고 미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 규모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무기들은 사치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군사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국제시장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전반적인 수준 또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도 중국과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K2 흑효 전차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중에 하나로 평가되며 수출 잠재력이 높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업그레이드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게는 달갑지 않으며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중국 무기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한국인들은 마음이 너무 커서 항상 국력에 벗어나는 일들을 벌인다. 한국은 모든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데 어떻게 선진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겠어? 한국 무기는 천정부지로 외국 부품을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국을 뛰어넘는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간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닌가. 서구 국가의 산업체인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한 강점이다. 한국은 주요 무기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 어리석은 소리는 그만해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할 수 있고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모방하는 등 공급처가 비교적 적다. 푸틴이 우리 군사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미 절반은 해낸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산업이 막강한 동아시아 국가이고 과소평가할 수 없다. 외형이 아주 멋지다. 최첨단 기술. 한국은 선진국이야. 한국은 여전히 스스로 강해지길 원하고 있으며 결국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많은 방면에서 중국에 비해 제한이 적다.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사회복지는 유럽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무기 개발에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한국이 안전해질 것 같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느냐이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 반면 북한은 정말 인류 문명의 수치이자 세계의 암덩어리다. 동아시아의 무기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미국의 개들은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한다. 미래전쟁은 양보다 질의 싸움이 될 것이고 우리도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 수준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과 미국에 필적한다. 우리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은 군수 산업의 근본이고 우리는 이 점에서 한국만큼 좋지 않다. 남을 맹목적으로 경시하는 것은 퇴보하는 지름길이다. 한국 무기는 성능 지표가 좋고 세대 교체도